네, 오늘은 석유 관련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이제 빨간 거를 찾아다니시잖아요. 빨간 거를 찾아다니시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단타를 몇 년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한 방에 이제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 생각한 게 이제 그 반대예요, 반대. 하락 종목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다. 어, 지하 1층 밑에 지하가 있다, 지하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건 이제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덩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사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재무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상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이 잡는 게 무조건 좋다고 봐요. 그건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석유 관련주 얘기를 해볼 건데 석유 관련주를 매수할 타이밍이 왔어요. 타이밍이 와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흥구석유 대표적인 그 석유 관련주죠. 펀더멘털은 별거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부채가 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3년을 볼까요? 한참 잠잠하다가 요즘 이제 전쟁이 한참 일어나죠. 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올해만 진짜 전쟁 뉴스 기사만 수백만 건이 아마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큰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1년 동안의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지금 딱 내려온 시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제 그 선이 만나는 지점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이제 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한국석유는 이제 흥구석유보다는 펀더멘털이 꽤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모으고 싶다 하면은 한국석유 쪽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다 하면은 흥구석유 쪽이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2만원대 초중반까지 올라가는 뭐 3, 40% 정도는 간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시장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이나 뭐 석유 부족, 감산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무조건 튀는 그 두 종목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거의 와 있기 때문에 뭐 매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석유나 뭐 흥구석유나 여러분이 막 빨간색 이렇게 양봉 나올 때만 관심 있게 보지 막 운봉이 나올 때나 바닥을 킬 때 이 주식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가 결국엔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 썸네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 재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물론 이제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겠지만 석유만 팔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중동이죠, 중동. 거기다가 이제 다 그 이슬람 쪽, 그 중동은 종교가 다 비슷하죠. 이슬람 쪽에다가 그 한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전쟁이 안 일어나고 백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죠.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유 재벌들은 유가 그 석유 생산량을 감산을 했다가 증산했다가 감산을 했다가 증산했다 하면서 그 변동폭 선물 변동폭에서 사실상 돈을 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런 두 가지 아주 괴상한 테마를 만들어냈죠. 이 얘네가 이제 뭐 전쟁이 났다 그래서 뭐 수익이 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주가만 움직입니다. 주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전쟁 비즈니스를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원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30%씩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간다. 욕심 내지 말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린 테마가 석유 테마였고 두 번째 이제 추천해드리는 테마는 이제 대마 관련주예요. 대마 관련주는 우리바이오가 있겠고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떴었어요. 가격이 2배 이상 떴었는데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뭐 대마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대마를 치료제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참 조정을 받다가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지금 1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은 위치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도 좋아요. 대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OEM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꾸준히 잘 버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오성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펀더멘털은 우리바이오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우리바이오는 오늘 이제 5%가 떨어졌는데 이러면 되게 이제 반응이 둘 중에 하나죠. 막 겁을 먹거나 아니면은 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상패 당하게 생겼다, 완전 뒤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욕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더없이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마 관련주는 이제 한풀 꺾였지만 또 다시 그 시기는 올 것이다라는 거죠. 항상 주기적이고 뭐 석유든 대마든 곡물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약품도 제가 한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현대약품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물파스 만드는 회사죠. 물파스라는 이름이 되게 웃긴데 아무튼 그 오랫동안 그 물파스를 이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미에로가이바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이제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당장 망할 회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약품이 낙태 관련 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리스든지 트럼프든지 오늘 낙태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주 정부가 너무 엄격한 낙태법 폐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낙태법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되면 낙태 관련 그 제약품, 의약품 등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것도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또 잠잠해졌죠. 그래서 항상 3분의 1 지점의 조정을 받으면,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그리고 그 조정 폭이 바닥에서 그리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 대비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가격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오늘도 뭐 이렇게 튀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는 위치에서 이런 매집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제가 그 공통적으로 테마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 단순한 저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수 시점부터 수익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시점부터.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6,000원대 산 사람, 5,000원대 산 사람, 4,000원대 중반에 산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거래량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낮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유리합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구조예요. 지금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하나 바라보고 있죠. 본전 찾는 거.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잡으면 본전 찾는 게 그냥 목표가 되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 이제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셀비온이라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제약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근데 말이 좋아 바이오지. 바이오는 뭐 반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한 업체가 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죠. 제대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유수의 기업들처럼 그렇게 제대로 장사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 기술 이전을 했다 이런 사례들은 뭐 종종 있지만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서 신약 개발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기치를 걸고서 이제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지만 결국에는 상장해서 한번 해먹고 상장한 다음에 뻥튀기 해가지고 한번 해먹고 그렇게 해먹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개미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시세가 나니까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죠. 대신 오늘 같은 날 사지 마시고 언제 사야 되냐? 공모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청약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청약. 셀비온 여기 보시면요. 수요 예측 봤을 때 뭐 1000대 1이다. 나쁘지 않죠. 15,000원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꽤 높았고 그래서 그나마 셀비온은 오늘 고가가 26,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그것도 100%도 못 받았죠. 그래서 요즘 공모주 시장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000원에 한 주 받아가지고 한 25,000원에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그럼 뭐 점심값은 나오니까 왜냐면 뭐 이거 뭐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주씩 받는 거예요. 균등만 해도 한 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6,000원대에도 거래는 됐단 말이에요. 그럼 26,000원에 매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만 버리셔도 그 소중한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돈을 잃지 않으면 이제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규주가 됐든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석유나 대마나 뭐 낙태나 이런 관련주가 됐든 상대적으로 저가에 잡는 거, 그런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석유 관련주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추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셔야겠죠. 이상입니다.